위력과 피해 상황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방문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번엔 두 분이 더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름은 20호 태풍 너구리 그리고 21호 태풍 부알로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20호 태풍 너구리는 한국에서 이름을 지었고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따서 부알로이로 지었다고 하네요. 일본은 지금 저번 태풍의 피해 복구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또 한 번의 태풍의 맛을 봐야 하는데요. 아니군요. 정확히 말하면 운 좋으면 0번, 운이 없으면 2번 연타로 맞게 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견된 태풍 너구리는 20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쪽 350km 해상을 지난다고 발표했고요. 일본 본토로 진입하는 건 22일 오전부터이고 23일 오전이 되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게 21호 태풍 부알로이인데 19일 밤에 발견이 되었고 역시 일본으로 향하는데, 재미있는 게 20호 너구리는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을 했고 21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을 했는데 둘 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목표는 둘이 똑같이 일본 도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묘하네요. 참고로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피해 예상의 경우는 태풍 경로가 19호 하기비스 때는 아래쪽 정면에서 들어와서 일본 본토의 한복판을 통과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20호와 21호는 본토 정면 한복판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 정도로 약간 비껴서 지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데, 그건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만에 하나 피했다고 해도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과연 둘 다 피할 수가 있을런지요. 만약 운이 없어서 둘 다 정통으로 맞는 경우에는 피해 지역이 또 나올 건데, 19호 하기비스 때 날아간 그 지역이 또 피해를 입을지, 아니면 하기비스 때 피해를 안 입어서 다행이다, 우린 살았다 라고 기뻐했던 지역에 이번엔 피해가 갈지요. 지금 이게 태풍 진로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이쪽에 있는 태풍이 20호 태풍 너구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21호 태풍 부알로이입니다. 20호 너구리가 예상 경로가 이렇게 해서 요 경계선 쪽으로 지나갈 거라는데요. 만약 예측이 빗나가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바로 도쿄를 덮칩니다. 그리고 21호 부알로이는 이렇게 북서쪽으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급하게 우회전을 해서 일본으로 간다는데, 이 우회전이 조금만 덜 꺾이면 바로 도쿄 진입인 거죠. 만약 예측이 빗나가서 둘 다 도쿄에 진입을 한다면, 그러면 전에 하기비스 때 피해본 거 그냥 복구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괜히 했다가 겨우 복구했는데 또 날아가 버리니까 20호, 21호가 다 털고 지나가면 그때 한 번에 복구한 게 나을 것 같네요. 정확한 결과를 알려면 22일 화요일 점심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모르게 살짝 복권을 산 느낌도 드네요. 과연 당첨일지 꽝일지요. 여기까지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털고 간 지 며칠 만에 또 20호와 21호 태풍이 가겠다고 대기하고 있었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게 있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20호 태풍 너구리 그리고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동시다발 발생해 일본으로 향해 난리난 현재 상황. 일본 접근할수록 점점 강력해져. 일본 국민, 일본은 사실상 한국 방파제라며 너무 부럽다는 일본 반응 망연자실,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오늘 일요일이니 저저번 주라고 해야겠죠.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본 열도를 약 3일 동안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이 현 시점 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경로를 또 일본 쪽으로 틀어 점점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또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니 이걸 태풍위원회 회원국 총 14개국이 제출한 이름에 따라 한국이 지은 순서로 너구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게 생겼네요. 태풍 너구리는 현재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33km, 초속 37km이고 강풍 반경은 160km 수준으로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강도는 현재 강으로 분류된 태풍입니다. 그런데 소형 태풍이라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은 해상을 움직이면서 상승 기류를 통해 그 힘을 더욱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태풍 너구리가 움직이는 경로 때문입니다. 실제 각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 너구리는 한반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일본 쪽으로 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운이 좋게도 북서풍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태풍이 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풍 너구리뿐만이 아닙니다. 태풍 너구리가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 또 21호 태풍 부알로이까지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강도가 약한 소형 태풍이지만 현재 이 부알로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일본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 일본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로 자체가 이 하기비스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하기비스의 피해 복구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은 추가적인 인명 피해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잔뜩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점은 너구리는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21호 태풍 부알로이는 아까 말씀드린 14개국 회원국 중 한 나라인 태국이 지어서 제출한 이름인데요. 부알로이라는 이 뜻은 태국어로 바로 디저트라는 뜻입니다. 디저트의 한 종류인데 디저트 일본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이름이네요. 2주 전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는 현재 재난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 또한 엄청난데요.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사망 실종만 약 90명이고 부상만 약 350명에 달하고 부서지거나 침수된 가구만 약 1만 5천 채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태풍 피해로 인해 못쓰게 되어 폐기해야 할 전자제품과 버려지는 목재 가구 양도 사실상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물적 피해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일본에 대한 세계 외신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폐기물자루 유실 사건인데요.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강력한 영향으로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곳곳에서 유실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실제 방사성 폐기물들이 유실됨과 동시에 태풍 피해로 인해 방사능 오염토에 대한 보관소 또한 발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가 없어 세계 외신들은 이런 파렴치한 일본 당국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밖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냐, 정말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결국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이 나서야만 하는 것이냐, 세계를 상대로 하는 최악의 민폐국이다 라는 등의 아주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본의 모습은 분명 누가 봐도 원자력 발전사고 폐기물 관리 체제에 큰 구멍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렴치한 일본 환경상 신지로는 또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방사능 폐기물들이 유실되기는 했지만 환경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현재 빠르게 자루를 회수 중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자료를 회수 중이면 뭐하냐,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아. 그런데 실제 일본 자국 언론에서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일본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도쿄신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후쿠시마현에서 유실된 폐기물 자루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후쿠시마현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 자루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을 제거 및 수거한 오염토와 나뭇가지 등이 약 1.3톤 정도 한 자루당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가 한 곳에서만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폐기물 자루가 불어난 강물에 의해 떠내려 가거나 유실된 상태이며 폐기물 자루를 발견했을 때 대부분 폐기물 자루의 내용물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는 게 일본 환경성의 발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했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런데 외신에서 사실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번이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로 인해 이미 해외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더욱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 태풍 피해 당시에도 임시 보관장에서 약 250개의 방사능 제염 폐기물 자료가 유실되었었고, 이번과 동일하게 일부 자료들이 찢어져 그 안에 내용물이 모두 사라졌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 피해의 모습에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바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다 일본 총리의 잘못과 사실상 다름이 없죠. 일본 아베 태풍 하기비스 오는 날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계 관계자들이랑 함께 도쿄 중심 유흥가에서 고급 프랑스 요리점에서 웃으면서 요리랑 술 한잔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프랑스 요리 그렇게 고급스러운 요리 맛있게 먹었으면 대처라도 잘 해놨어야죠. 분명 태풍 하기비스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일본 매체에서도 며칠 전부터 계속 때리고 전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었죠. 그리고 고급 프랑스 요리 먹고 술 한잔 한 다음에 정신 잃고 비대위 집결소 이런 곳으로 간 것도 아니라 또 관저로 갔잖아요, 쉬러. 그리고 관저 가서 태풍 다 지나간 다음 일요일 오전이죠. 오전에 11시쯤 딱 눈곱 떼고 나와가지고 어슬렁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태풍이 지나가서 난리가 났구나, 비대위 결성하자 해서 일요일 오후 5시 태풍 다 지나가고 일본 작살 난 다음에 비대위를 정확하게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위 결성한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뭔가요?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죠. SNS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일본 럭비 올림픽 진행됐었죠. 럭비 올림픽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 시국에 럭비 올림픽 일본 내에서 편하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아베 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라는 이 시퀀스를 머리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진짜 이 아베는 파블로스의 개 같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침 살살 흘리면서 꼬리 흔들고 약한 자 앞에서는 대뜸 세게 나오고 자국 국민들 피해 입어도 나 몰라라 하고, 이거 그냥 습관이거든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현재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오염토 같은 경우나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사능 반감기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사라지기 전까지 이제 물 흘러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오염시키거나 일본 자국 토양에 쌓여가지고 계속 방사능을 내뿜고 있을 건데요. 총처럼 빵빵 쏘죠, 그냥 방사능이.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번 하기비스의 피해로 일본 전역이 오염된 것과 마찬가지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이 정도면 불매 운동을 떠나서 정말 가족과 본인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당분간, 그리고 정말 선진국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종결되었다라는 발표가 있기 전까진, 물론 이런 발표는 없겠지만 일본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있으신 집이라든지 등 해서 뭐 단체 가족 여행 등은 특히 정말 피하셔야 할 것 같고, 혹여나 뭐 출장 등의 문제로 좀 짧은 기간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방문하고 체류하시더라도 먹을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다 챙겨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서 돈 별로 안 쓴다고 일본이 조롱하잖아요. 태풍 너구리, 부활로이가 적어도 우리나라에겐 절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